자, 이전까지는 이제 페이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검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해봤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 댓글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저희가 댓글에 해당되는 것을 할 때에 그 URL이랑 패키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써보셔야 돼요. 저희가 댓글 시스템이 댓글 한 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CRUD를 생각해 봐야 된다. CRUD. 해당되는 걸 생각해 보셔가지고, 댓글은 댓글 등록이 있습니다. 댓글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댓글 리스트를 먼저 위에다 쓰겠습니다. 댓글 리스트를 쭉 뿌려야 되고요. 댓글 리스트인데, 요거는 이제 보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포함. 일반 게시판 일반 게시판에다 댓글 달 거라서요. 일반 게시판 글보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해되시겠죠?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글보기에서는 부요를 가져오게 되는데, 얘는 이제 보드 부요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글보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보드 부요를 지금 보드 부요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댓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리스트로 가져오셔야 되는 거죠. 얘가 리스트니까 데이터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리스트를 가져오셔야 되고, 이 안에 이제 보드 리플라이, 댓글이니까 리플라이 부요 이렇게 해서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 써주셔야 한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등록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 등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댓글 등록할 수 있어야 되고, 상세 보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댓글 상세 보기는 다 페이지에 한 개 그냥 리스트 뿌릴 때 데이터가 다 보여요. 상세 보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리스트에서 데이터가 다 표시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 보기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상세 보기를 댓글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필요로 하지 않고 이제 댓글 리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댓글 상세 보기, 그 다음 댓글 등록 있어야 되고, 댓글 수정이 있어야 됩니다. 댓글 수정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댓글 삭제가 있어야 됩니다. 댓글을 달 때는 이제 얘를 로그인 처리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제가 비밀번호처럼 이제 댓글 게시판 보드인데 비밀번호 처리를 해서 사용할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니면 이제 아무나 달고 아무나 익명으로 그냥 아무나 달고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CRUD에서 C가 여기 있죠. CRUD 상세 보기 등록이 C, 그 다음에 R이 리드인데 여기 두 개가 리드입니다. 업데이트 있고 델리트 있습니다. CRUD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한 개 맡으면 CRUD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 외에 더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가를 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단에서 저희가 URL을 쓰잖아요. 그럼 댓글은 저희가 보드 리플라이 밑에 리스트.2 리플라이 한 개 더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트.2 해가지고 사용할 건데, 요거는 이제 요 URL만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리스트.2에 해당되는 것만 따로 있지 않고, 얘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 보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보드의 뷰.2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뷰.2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보드의 뷰.2가 현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시겠죠? 현재 있다고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 2에서 사용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보드 컨트롤러를 사용할 때, 지금 이제 보드 컨트롤러 패키지 중에서는 이제 보드 컨트롤러에 가잖아요. 컨트롤러에서 보드 리플라이 리스트 리스트 서비스, 여기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보드 댓글에 대한 리스트 서비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게시판 리스트처럼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위치는 여기고요. 보드 뷰.2에서 보드 글보기 할 때 얘를 이제 리스트 서비스로 가게 만들고, 근데 여기 뷰.2는 여기만 가진 않잖아요. 안 가고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원래 프로그램 리플라이 말고 그냥 뷰 서비스, 보드 뷰 서비스에 갔다 와야 되고요. 아시겠죠? 갔다 오셔야 되고, 두 번째는 리플라이 리스트 서비스에 갔다 오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DAO는 이제 코드가 길어지니까 보드 리플라이 DAO로 만들 겁니다. 되셨죠? 이제 소스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얘는 DAO는 보드 DAO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안에 이제 보드 리플라이 DAO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URL에 해당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보셨습니다. 상세 보기는 없고요. 없으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만드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드 리플라이의 write.to. 이렇게 해서 URL을 한 개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흐름은 여기, reply, write 서비스, reply DAO의 write 메소드. 됐죠? 예,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할 때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다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개발하기 전에. 그때부터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뭘 만들어야 돼요? 자꾸 물어보려고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되고 얘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지금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보드 컨트롤러가 아니라 이제 얘네들은 컨트롤러가 좀 길어지니까 보드 컨트롤러 말고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 한 개 만들고 됐죠? 만들어서 사용하고 되셨나요? 그래서 URL에 해당되는 게 그 보드 리플라이예요. 보드 리플라이 URL의 맨 앞에 있으면 보드 리플라이 컨트롤러로 가게 만든다.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보드 리플라이 지금 등록이니까 write 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write 서비스. 지금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어요. 이게 보시면 맨 처음에 만들 때나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습니다. DAO의 그 write 메소드를 이용해서 쓰십니다. 여기는 이제 댓글 리스트 여기 DAO의 그 리스트 메소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쓰시고 페이지 오브젝트 넘깁니다. 리플라이 페이지 오브젝트 넘겨서 페인 처리 해가지고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시면 됩니다. 자, 수정을 하래요. 글 수정을 하려면 URL은 뭘로 할까요? 그러니까 부서 설계할 때 이런 거를 전부 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URL에 해당되는 거하고, 이제 뭘로 개발해야 된다, 어떤 클래스를 개발해야 된다. 이거 DFD죠. DF 쪽에 데이터 넘어가는 건 안 보이지만, 보이시죠? 데이터 넘어가는 거. 이제, 마음이 착한 사람들만 보이는데, 데이터 넘어가는 거. 이렇게 보이셔서 DFD. 요게 메뉴 흐름도, URL에 해당되는 게 메뉴 흐름도.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댓글 수정에 대한 폼이 있어야 되는데, 폼은 여기, 저희가 쓸 때는 여기 그 상세 보기, 일반 게시판 상세 보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댓글 보기 폼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등록하고 갔다 오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달차 한 개 만들고요. 모달차로 만들든지 아니면 폼 태그 한 개 만들어서 걔를 가지고 이제 수정도 하고 등록도 하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 처리를 할 거고요. 얘는 수정을 안 했으니까 리플라이 컨트롤러 가서 리플라이 업데이트 서비스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업데이트 서비스로 가야 된다. 업데이트 서비스. 그 다음에 메소드는 업데이트 메소드. 그 부요는 여기 나와 있는 그 부요는 이제 보드 리플라이 부요. 이렇게 해서 보드 리플라이 부요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가져오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데이트. 삭제는 마찬가지 델리트.주. 이게 아주 저희가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이렇게. 그 패턴을 안 받아놓고 이제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려면 되게 힘든데 지금처럼 이제 URL은 뭐 댓글이니까 보드의 댓글이에요. 그럼 그 보드 리플라이. 상품의 댓글이에요. 굿스 리플라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다 똑같아요. 삭제는 delete.to로 삭제를 하자. delete.to. URL이고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to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트롤러 리플레이 컨트롤러 가고 그 다음에 델리트 서비스로 가고 DAO에서 델리트 메소드로 가고 델리트 메소드 이렇게 갑니다. 가서 사용을 한다. 되시겠죠? 그 리플라이 비밀번호 자기 본인 확인용 비밀번호 쓸까요 말까요? 우리가 쓸 때 써졌나 안 썼나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요구사항 정의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 요구사항 정의서 할 때 제가 중간에 썼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 제가 만든 거긴 한데 기억이 안 나. 자, 네. 그 요구사항 정의서에 어떻게 처리가 됐나 이거 보면 이건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댓글이 게시판 글 삭제, 댓글
여기 댓글 있네요. 댓글. 여기 보면 익명 작성에 비밀번호 사용하라고 나오네요. 비밀번호 사용해주세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쓰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댓글을 쓰려 그러면 댓글 가지고 하면 데이터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쓰셔야 되는데, 데이터를 쓰려면 화면단 만드셔야 됩니다. 요구사항 정의서 플러스 요구사항 정의서하고 정의서와 화면 구현. 화면 구현에 있는 데이터 추출을 해야 됩니다. 추출해서 이제 DB를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테이블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쓸 때에 맨 처음에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 이게 어떤 글인지 얘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가 필요한데, 프라이머리 키는 같은 글이나 같은 사람이나 이런 거 비밀번호 이렇게 쓰는데, 내용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이거를 가지고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 게 없어요. 그러면 번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넘버 또는 리플라이 넘버, 그냥 넘버로 쓸게요. 넘버는 리플라이 넘버, R 넘버, 그냥 R 넘버로 쓰겠습니다. 근데 얘가 어디에 댓글인지 알아야 돼요. 일반 게시판 가져올 때 그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모든 댓글을 다 가져오면 안 되니까 그 댓글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와야 돼요. 어떤 글번호에 대한 댓글을 이제 해야 된다. 아시겠죠? 밑에다가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없습니다. 그냥 내용을 봅니다. 컨텐트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라이터 작성자 쓰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패스워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해되시나요? 네, 이 정도. 타입이나 이제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컨텐트 부분은 곱하기 3인데 500자 쓰겠다. 그러면 5 곱하기 3에서 1500자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500자 이내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더 길게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당한 크기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래서 이게 테이블 정의서 말고 테이블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하고 요구사항이랑 지금 현재 테이블 정의서가 약간 옛날 거라서 댓글에 대한 게 없어가지고요. 그냥 일반 게시판 6번에 일반 게시판, 지난번에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는 일반 게시판만 있어가지고, 이거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어서오세요. 정리를 해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댓글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처리해서 R 넘버, 이게 댓글 넘버고, 그 다음에 이게 그 게시판 넘버고, 그 다음에 여기 컨텐트, 라이터가 작성자, 패스워드. 이해되시겠죠? 상품에 대한 걸 쓰려면 이제 ID, 패스워드 대신에 ID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여기는 이제 상품 댓글 넘버, 그 다음에 여기 상품 번호.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작성자가 ID. 작성자 ID, 패스워드는 필요가 없습니다. 로그인 해가지고 쓰니까 내 아이디에 맞춰가지고 이제 구분해서 내 아이디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비교하시면 되고, 이해되시죠? 상품에 대해서 쓰실 때는. 그래서 이제 상품 요구사항을 잘 만들어서 데이터에 대한 걸 쓴다. 선생님 상품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그거는 이제 상품 넘버만 있으면 상품 정보는 다 가져올 수 있다. 조인해서. 이해되시겠죠? 조인해서 다 가져올 수 있다. 상품 이름이나 뭐 이런 거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 상품 번호만 있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거를 가지고 댓글을 썼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댓글 기능은 이제 다 똑같아요. 시스템이 다 똑같아서 저희가 댓글에 해당되는 것만 잘 보시면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부터 구현을 하기 시작하셔야 되죠. 데이터베이스부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부터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셔야 돼요. SQL 디벨로퍼가 필요하죠? 필요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테이블 만들 것 중에서 댓글은 아직 안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었나 설마? 안 만들었을 거예요. 안 만들었죠? 예. 그래서 테이블 이름을 먼저 정하셔야 하는데, 테이블은 게시판의 댓글이니까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해서요. 그래서 언더바를 보통 씁니다. 아시겠죠? 언더바 사용해서 쓰기 때문에 테이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랍부터 시켜라. 저희가 일반 게시판에 대한 일반 게시판 댓글 스키마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드랍부터 시켜라. 드랍 시키시고요. 테이블 얘가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드랍 테이블이고요.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테이블 이름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드랍 캐스케이드 있나? 캐스케이드 테이블이니까 캐스케이드 있으시고, 컨스트레이트 세미콜론 이거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퍼즈 있나? 퍼즈 있네요. 네, 완전히 삭제하자.
주의통에 집어넣지 말고 완전히 삭제하자.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이블이 존재할 수 있는 오류가 나고 구조상은 맞아요.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댓글이 여러 개니까 순서 번호를 저 맘대로 붙일 수는 없으니까 드랍해서 시퀀서 만듭니다. 시퀀서. 드랍, 그 다음에 시퀀서, 시퀀스를 드랍 시킨다. 시퀀스 이름은 이제 보드 리플라이, SEQ, 언더바 SEQ, 시퀀스다. 됐죠? 이렇게 해서 드랍 시키면 되겠고요.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SQL에 지금 이제 댓글 07, 06, 07, 08, 일반 게시판 댓글 스키마, 일반 게시판 댓글 스키마입니다. 일반 게시판 댓글 스키마. 예, 이 스키마도 프로젝트에 좀 넣을 거 그랬나봐요. 저희가 그 위치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고요. 맨 처음에 쓸 거는 처음에 저희가 쓰시는 거는 1번 객체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 제거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성을 합니다. 생성. 두 번째 하실 일이 이제 생성입니다. 두 번째. 객체 생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샘플 데이터를 넣으셔야 돼요. 샘플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으려면 일반 게시판에 이제 맨 위에 저희가 리스트 뿌렸을 때 맨 위에 나오는 거든지 한 페이지,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로 하셔야 이제 클릭하면서 계속 실습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이해되시죠? 실습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create 테이블을 생성하자. 테이블을 생성해서 쓰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테이블이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안에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이름을 먼저 쓴다. 이름. 저희가 이름은 정의를 해놨는데 이렇게 넘버 컨텐트 라이터 패스워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넘버 콤마 그 다음에 컨텐트 콤마 내용 라이터 콤마 그 다음에 패스워드. 됐죠? 이렇게 써놓는다. 되셨나요? 타입과 크기를 지정한다. 넘버는 그냥 넘버면 좋고요. 넘버입니다. 넘버 타입. 그 다음에 여기 넘버는 나중에 레퍼런시스 잡을 거라서 얘도 이제 그냥 넘버 타입인데 게시판의 넘버하고 같은 타입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시죠? 같은 타입. 그냥 넘버 타입이고 얘는 이제 레퍼런시스 하신 다음에 이제 테이블 이름이 보드고요. 보드 갈아 열고 이제 넘버하고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서로 참조됩니다. 얘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하셔야 되죠. 넘버이면서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 이게 버틴겨 얘가 안 나오고. 예. 프라이머리 키. 이거 지정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레퍼런시스인데 난널 한 개 붙여서 얘는 레퍼런시스인데 난널을 한 개 붙였어요. 비어 있으면 안 된다. 난널입니다. 난널로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셔야 되고요. 컨텐트도 비어 있으면 안 되고요. 난널입니다. 얘는 바케라타 2고 저희가 1500짜리 이렇게 한글로 500자입니다. 한글로 500자라고 써주시고 되셨죠? 500자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난널입니다. 난널 이렇게 붙여가지고 난널 붙여서 사용을 하십니다. 난널. 예. 라이터도 바케라타 2 이 정도 쓰시면 되겠고 라이터 부분은 한글로 10자리 곱하기 30바이트 써주시면 되겠고요. 얘도 난널입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난널 붙여주셔야 되고 패스워드는 바케라타 2 얘는 20바이트로 우리가 20바이트 최대 20바이트까지 쓸 수 있고 얘도 이제 난널입니다. 이렇게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댓글인 경우에 다 입력을 한 개라도 안 하면 이제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생성하셔야 되죠. 그래서 create 시퀀스. 그래서 시퀀스를 생성해라. 시퀀스 생성을 해주시고,
시퀀스 이름은 이제 보드 리플라이,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언더바 SEQ.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세미콜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쓰시고, 그 맨 처음에는 오류가 나요. 없기 때문에 드랍 시킬 때 오류 나고요. 그 다음에 생성하면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지우기를 한번 지우시고요, 메시지를. 여기서 F4키 한번 눌러보시는 거예요. 눌러보시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 오류 나죠? 이거 맨 처음에 없기 때문에 오류 납니다. 여기 시퀀스 does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메시지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용어가 될 때까지, 이게 영어가 아니라 용어다. 생활 용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될 때까지 계속 읽으셔야 돼요. 자꾸 읽으면 익숙해져요. 읽으면. 지우시고요. 다시 F4 누르세요. 누르셔서 여기서 F4 눌렀을 때 이제 오류가 하나도 없이 삭제 2개 되고 이제 생성 2개 되고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삭제가 안 되고 생성만 됐는데 다 두 번째 계속 있다라고 나오면 이거는 이름이 틀린 거예요. 이름이 틀린 것이니까 눈 크게 뜨시고 예, 오류를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샘플 데이터를 찾으셔야 되는데 샘플 데이터를 치려면 이제 그 셀렉트 한 개 하셔가지고요. 그 맨 위에 있는 게 좋아요. 맨 위에 있는 게. 그 여러분들이 뭐 이클립스 서버 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맨 위에 있는 게 제일 큰 거거든요. 맥스. 그 넘버에서 제일 큰 거. 넘버 중에서 제일 큰 거. 프롬 보드에서부터. 보드에 대한 댓글이니까 보드에서 제일 큰 거는 220번입니다. 현재. 220번. 되셨나요? 네. 220번에 대한 댓글을 다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걔가 맨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클립스에서 서버 돌리시면요. 서버스에서 지금 실행하려는 서버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스타트. 이렇게 해서 스타트. 이거 밑에 건 지우고, 지워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구나. 스타트 하셔가지고 이제 하신 다음에 일반 게시판에 해당되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일반 게시판을 것을 활용하시잖아요. 여기다 이제 로카로스트 이렇게 쓰시면 로카로스트 보드의 리즈.2 쓰시면 이게 220번을 맨 위에 있으니까 클릭하기가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큰 번호를 이제 입력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맥스 한 개 찾아보시면 돼요. 맥스 찾아보시고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insert into 쓰시고 이제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테이블에 가로 열고 R 넘버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넘버 집어넣어야 되고 컨텐트 집어넣어야 되고 라이터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집어넣으세요. 가로 닫고. 이거는 순서대로 썼기 때문에 이게 작성일도 필요할 것 같네요. 작성일도 한 개 필요하실 것 같죠? 예, write date. 그래서 이제 작성일 write date 작성일 조회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write date 정도 한 개 하시고요. 네. 자, write date는 데이터 타입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디폴트가 있습니다. 맨 끝에 콤마 찍으셔서 이제 오류는 지워주셔야 되고요. write date고 이제 디폴트 sysdate입니다. sysdate 이렇게 해서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자. 됐죠? 네, 요거는 이제 디폴트가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추가를 안 시켜도 돼요. 안 시켜도 되고 이제 values 쓰겠습니다. values 사용하시고요. 작성하시면서 넘버는 시퀀스 가지고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언더바 SEQ next value 그 넘버는 지금 방금 전에 찾아본 220번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달 거다. 그 라이터는 컨텐츠는 인용부 한 개짜리 찍고 이제 여기에 일반 게시판 댓글이라고. 일반 게시판 댓글입니다. 일반 게시판 댓글 이렇게 해서 이제 썼고요. 라이터는 홍길동 쓰겠습니다. 예, 홍길동이 썼다. 패스워드 111 패스워드 1111 4개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쓰십니다. 예, 콤마인데 저번에 찍었어요. 콤마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샘플 데이터를 한 개만 쓰셔도 되고 이제 두 개, 세 개, 얘가 리스트니까 두 개 정도는 집어넣으세요. 두 개 정도 집어넣으시고 얘는 2, 얘는 1, 얘는 1 정도 쓰고 얘는 홍길동 말고 손흥민 씨가 롱런 해야 될 텐데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 하시면 커밋해서 이렇게 쓰신다. 되시겠죠? 네. 써주시고
됐으면 이제 F 눌러가지고 처리가 돼서 삽입까지 되셔야 되고, 그 테이블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새로 고침 하시고, 보드 리플라이를 보시면 이렇게 그 R 넘버, 컨텐트 라이터, 패스워드 라이트 데이트까지 전부 다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댓글도 마찬가지 디센딩으로, 오더 바이 디센딩으로 얘를 데이터를 가져가시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가져가서 처리가 됩니다. 그 댓글은 220분만 달리는 게 아니라서 그 나중에 웨어 문장 잘 해가지고 이제 그 글번호를 선택한 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댓글 리스트를 꺼내 오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